비주류의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해 음침발랄 20대 여자 셋의 대중문화 탐구방송 비주류 백화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스트 우니 코젤 메이입니다. Monday morning news is falling. 와우 와우. 와우. 저희가 원래 문화뉴스는 사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노래와 함께 뉴스로 바로 시작을 하는데 조금 가미를 했어요. 저희의 근황을. 너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일종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럼요. 또 하반기로 진입을 했으니까 이 상반기에 대한 회고, 또 저희가 연말 연시 회고였나요? 무슨 컨텐츠에서 회고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무슨 컨텐츠야? 남의 컨텐츠 얘기하듯이 연말 연시였던 것 같아요. 네. 회고가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또 상반기 회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각자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저스트 근황보다도. 전반적으로 예예. 1월에서 6월이 너무 쏜살같이 흘러갔다. 진짜 time flies. 진짜 뭐야? 뭐인지 모르겠어. 맞아요. 저는 일단은 상반기에 꼭 하고 싶었던 거는 기록을 하는 여자가 되고 싶었는데요. 네. 네네. 거의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동성을 갖춘 여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동성을 갖춘 여자도 2월까지 하고 못했습니다. 운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뚜벅인 여자. 네, 아직 뚜벅녀 상태고요. 그래도 상반기는 저는 지난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이 되게 좀 즐기지를 못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 막 뭔가 나를 아무도 속박하고 있지 않은데 괜히 속박돼서 재밌는 거 못하고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사회에서 하라고 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그래도 그런 순간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을 좀 마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던 것 같은데 진짜 사소하게 뭐 생각해보면 주말에 서울국제도서전 가기. 근데 그 시간을 뭐 다른 데 쓸 수도 있었는데 네네. 그게 재밌고 좋으니까 그 하루의 힘듦과 에너지와 시간이 들더라도 그냥 가는 거. 이런 식의 선택들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코젤 씨. 저는 인생을 어려운 단어로 시작하네. 네. 좀 고군분투하는 나날들이었나요? 나날들이었어요. 사람이 참 마음이 이런 여기에 있으면 내가 도태되는 것 같고 또 앞쪽으로 가면 내가 너무 모자란 것 같고 뭐 이런 너무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그 와중에 뭔가 새로운 거에 계속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내 나름의 평화와 네. 돌파구를 찾고자 네.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네. 백조의 발길질. 발길질. 그러니까 발버둥? 발버둥이 아니라 뭐라 하죠? 발차기. 물길? 너 뭐랬어? 물질? 물질? 물질은 뭐 발길질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발길질이 맞는 것 같아요. 발길질 정도는 해줘야 네.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PT도 시작을 했고요. Oh, good for you. 또 배우고 싶은 베이킹 클래스도 끊어서 다음 주에 처음으로 에그타르트 만들러 가거든요. 와우. 그래서 이런 것처럼 고군분투. 어떻게든 잘 살아남아 보자. 어떻게든 내 기분을 끌어올려야 된다. 멋있다. 여튼 인생이라는 게 참 20 몇 년 살았어도 늘 새롭고 힘들기도 하고 늘 하루하루 참 일일비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새로운 환경 그랬던 것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또 안정성 추구기 때문에 뭐가 이었죠?
유흥추구. 자극추구가 자극이 100점 만점에 2점 나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근데- 저에게 자극적인 상황이 그러니까요. 발생하여 네네. 하지만 좋은 변화로 승화시키기 위해 이토록 노력하고 있다. 좋습니다. 운이님은요? 저도 메인님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봤는데 작년 하반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올해 상반기에 뭔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했던 행위 자체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스트 흘러버린 것 같아요. 좀 지금 빠르게. 근데 최근 아니도 고민은 항상 많았었던 것 같긴 한데 최근 또 중요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고민의 시기인가 봐요, 저희가. 그런가 봐요. 그렇죠, 사실. 네네. 그래서 넥스트 챕터를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민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생각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좀 행동력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머리 안에만 박혀 있으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는 참 힘들고 곰맞으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는 좀 없잖아요. 저희 같은 스타일이.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요. 뭔가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일단 뭔가를 해보면 또 그러니까 두 분처럼 달라질 이렇게 수 있으니까. 베이킹을 하든지 베이킹을 뭐 국제 도서관을 가든지 좀 액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의 예, 뭔가를 찾아야 살만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즐겁게 행복한 재밌는 문화 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좀 웃긴 것 같아요. 무엇이? 앞에 이제 고민 다 얘기하고 억텐이요?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는 이게 바로 억텐. 그냥 그 단어만 말해. 그러면 재밌어진다고. 그렇게라도 어. 그렇게라도 이게 행동인 거예요. 행동. 네. 행동 퍼스트.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행동을 먼저 해보자. 그래야 그래요. 느낌이 오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 상반기에 네, 그 비백 극장도 하고 맞아요. 키퍼도 하고 예. 비백으로서도 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재밌는 알찼습니다. 일을. 네. 네. 그 부분은 상당히 또 고무적이죠. 고무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나름 이제 4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행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걸 준비하는 또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비백으로서는 또 열심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밌는 거 할 거니까. 네네, 그렇죠,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재밌는 거 항상 해야죠. 재미가 없으면 왜 삽니까? 재밌게 재밌게 삽시다. 살아보자고요. 네. 예예. 첫 번째 코너입니다. 또 저희가 사랑하는 K-팝 코너인데요. 첫 번째 소시 코델 씨가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소식. 요즘 아주 핫 데뷔를 한 아이돌 올데이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정말 쿨이나 코요테 이후로 처음 보는 혼성 그룹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스비 있잖아요. 카드 제스비. 카드. 제스비를 까먹었다. 여튼 그런 혼성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데뷔 10일 만에 음악 방송 1위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와우. 대박이죠. 멤버 구성이 또 굉장한 화제를 모았습니다. 첫 번째 애니 양은 신세계 그룹 정유경 회장의 장녀로 대한민국 최초 재벌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재벌 아이돌. 재벌돌. 그러니까 아까 너무 그냥 막 머릿속에서 막 이런 느낌. 기사에서도 다 아. 재벌 아이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웹소설 같은 네, 느낌. 웹소설 어, 같아서. 웹소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신기해요. 그리고 타잔 씨는 데뷔 전 모델로 활동했고 현재는 한예종 무용원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이분 진짜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왜요? 너무 잘 하시던데요. 아, 표정도 잘 쓰고. 그니까. 전 맨 처음에 타잔이라고 해서 니 LGBT가 인줄 알았는데. 심지어 외모도 비슷해. 약간 그런 타잔상이더라고요. 근데 약간 천덕꾸러기 느낌? 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베일리 씨 다수의 K-팝 안무를 제작한 실력 있는 안무가이고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무려 10대 때 에스파 세비지와 스파이시 안무가로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이 멤버예요? 네. 오. 그리고 네 번째 우찬. 쇼미더머니 우찬아 괜찮아 울어도 돼의 주인공이고 역대 최연소 본선 진출자였습니다. 쇼미에서. 그리고 빅히트 차기 보이그룹 데뷔조에 있다가 무산이 되면서 이 그룹에 합류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서양은
서바이벌 오디션 알류넥스트 최종 2위로 선발이 되어서 아일린 멤버로 데뷔 예정이었으나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퇴사 후에 이 블랙라벨 오디션에 지원하여 합격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명 다 굉장히 특색이 뚜렷하고 그 5이 또 조합되니까 되게 특이한 시너지가 나고 있는데 이 5분 다 YG 소속 아이돌인 빅뱅이나 2NE1, 블랙핑크 이런 분들을 보고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소속사 블랙라벨이 또 잘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근데 진짜 저는 특이했던 게 쇼츠를 내리다가 네. 이분들의 MBTI를 보게 됐어요. 네. 근데 ESTJ가 너무 많은 아. 거야. 신기하다. 타잔 씨는 ENFP였던 걸로 아. 기억하고 ESTJ 이래서 뭔가 예술가의 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되게 근데 그 이미지상 올데이 프로젝트라는 그룹과 ESTJ라는 MBTI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또 하기도 했어요. 자신만만하고 그렇네. 당당하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이 혼성 그룹이라는 아이덴티티 자체로서도 너무 색다른 네,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K-팝 시장에서 사실 색다름을 주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그거 있었잖아요. 뭐요? 알찬성민 씨가 있는 그 그룹 뭐였죠? 남녀공학? 남녀공학. 음. 남녀공학 있었는데. 남녀공학은 너무 대놓고 혼성 그룹이다. 남녀공학 근데 그 남자들이 다 범죄를 저질러서 아. 약간 여고가 돼버린 케이스다. 그냥 해체돼. 성민 씨만 빼고 그랬구나. 네네. 여튼 이런 새로운 그룹의 등장과 함께 또 K-팝에서 보여줬던 전형적인 팬덤이 아니라 팬덤 또한 좀 색다른 성격의 팬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TMI로 이 멤버분들이 모두 숙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안 할 것 같은데 각자 막 집에서 살 것 같은데 숙소 생활 중이고 남성 멤버 숙소, 여성 멤버 숙소가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다고 뭐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하여간 정말 MZ스러운 그룹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행보가 기대되네요. 네. 저는 에스파의 컴백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에스파 컴백할 때마다 문화 뉴스랑 겹쳐서 어쩌다 보니 근데 거의 에스파 파파라치 마냥 계속 에스파의 행적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우리님이 약간 에스파 어. 특파원이잖아요. 그렇지. 네네. 뭐 제가 제 5회 멤버예요 거의. 이제 뭐 아이 에스파 수준인데 그 저번 달 27일 싱글 더티 워크를 공개하면서 리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선공개가 되었었는데 애플 광고로서 근데 이 광고에서 나왔던 어떤 후킹되는 부분이 사실 핵심이었던 거예요 노래에서. 아. 그래서 노래가 또 공개되고 나서는 반응이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게 임팩트 차이가 크게 없는 거죠. 아. 이미 너무 엑기스가 공개되었던 터라서. 그래서 그 부분 빼고는 좀 나머지는 약간 심심하네? 약간 요런 평도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약간 심심하긴 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죠? 저도 그렇게 씨가- 느꼈어요. 코질 씨가 추천곡으로 제가 선쿠천천. 선발매했는데 네네네네. 선발매했는데 네. 약간 심심.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에스파 특파원으로서. 네네. 이제 작년에 사실 에스파의 해다라고 할 정도로 3연속 히트를 시켰잖아요. 완전히 커리어 하이를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위플래시, 아마겟돈 막 이런 거에 머리에 이미 너무 남아있어. 그 쇠맛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으니까 좀 소비되지 않았나 에스파라는 그룹이. 그래서 이제 진짜 뭔가 너무 와우적인 게 아니면 사실 그 이상을 좀 넘기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대중들이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진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컨셉도 사실 쇠맛으로 계속 이어가니까 다양한 모습을 보기에는 조금 아쉬웠다. 사실 스파이시 같은 곡은 사실 엄청 새로웠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또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같은 괴를 하고 있어서 좀 이게 관심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네. 이게 싱글이에요. 뭔가 앨범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싱글 앨범인데 초동이 96만 장이라는 점에서 이게 1군 아이돌을 또 증명했다. 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세간의 화제는 조금 낮을지라도 네네. 팬덤의 힘이 크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올데이 프로젝트가 또 너무 지금 이슈를 맞아요. 가져가고 있어서 뭐 멜론 뮤직이나 이런 데서도 올데이 프로젝트가 1등이고 이제 에스파가 밀리죠. 2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케이팝 좋아하는 사람 말고 그냥 인스타그램 하는 일반 대중들의 댓글들 같은 거는 에스파 컴백하면 올데프 다 묻힐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에스파 밀리네. 노래가 그만큼 좋진 않네. 이런 평들이 또 댓글들이 꽤 있더라고요. 타이밍이 또. 아쉽다. 그래서 화제성 차원에서도 좀 밀린 것 같기도 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습니다. 다만 또 너무 아름다운 여자 네 분이서 노래 좋아요. 하는데 또 좋더라고요. 음. 네네. 그리고는 다음 부문 바로 또 콘텐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어서 조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친 드라마 미지의 Soul, Our Unwritten Soul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헐. 왜 그러시죠? 진짜 미친 드라마. 미드. 미드는 바로 이거다. 이게 5월부터 방송해서 저번 주말 녹음자 일자로 이제 저번 주말에 끝난 TVN 토요일 드라마인데요.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얼굴 빼고 모든 게 다른 쌍둥이 자매 미지 미래가 인생을 바꾸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사랑과 좀 자기의 인생을 찾아가는 그런 휴먼 힐링 감성 로맨스 드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획 의도가 참 좋아서 기획 의도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내 삶은 이렇게나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타인의 삶은 단순하고 쉬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치열하게 애쓰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사랑과 연민으로 그 타인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정작 스스로에게는 어떨까요? 남들에게는 들이대지 않을 가혹한 잣대로 나 자신을 몰아붙이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미지의 서울은 다른 이의 삶을 마음 깊이 이해하는 다정함과 더 나아가서 나의 삶도 너그럽게 다독일 수 있는 따뜻한 연민을 권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이 오징어 게임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서 나와줬거든요. 미지의 서울이. 오징어 게임이 난무. 투머치 오징어 게임이에요. 맞아요. 요즘 컨텐츠가. 하지만 이런 힐링 드라마 너무 좋습니다. 이 작가 이강 작가님이 5월의 청춘을 그렇죠. 썼던 분이라서 또 필력이 또 굉장하시고 명대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명대사가 진짜 저는 그 대사에 정말 심금이 울리고 다리가 풀리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드라마 한 편을 볼 때마다 다리가 한 번씩 풀리더라고요. 참나. 진짜. 하체 운동 좀 하세요. 진짜로 기절. 음. 제가 샤워하면서 최근에는 네네. 미디어 중독에 빠져서 저도. 샤워하면서까지 이렇게 보게 됐는데 보면서 어떻게 봐? 근데 그 방수야? 아이패드를 세워놓고 어, 저는 샤워 머리 안 감으면 볼 수 있거든요. 음.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샤워를 하면서 눈물 미지의 서울을 흘리는 보면서 눈물을 흘려. 가관이에요. 세 가지를 동시에. 아니 진짜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드라마인 게 왜냐면 저희가 옛날에 힐링 드라마는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예. 미지의 서울은 단순한 힐링 드라마가 아닙니다. 뭐 맨날 단순한 머시기가 아니 근데 아니래. 진짜로 근데 보면 알아 진짜. 아 그래? 네.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저는. 단순한 힐링 드라마가 아니라 진짜 정확해요. 그 감정이 서울에 사는 어딘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묘사해요. 그러니까 저희 저번 에피소드랑 또 참 연관이 있는. 네, 그렇죠. 그렇네. 사투리 편이랑 연관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 작가님이 글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명대사를 몇 가지 좀 공유드리고 싶은데 네. 스포일러 다 해도 되나? 뭐 할게요. 하겠습니다. 네. 코젤 씨는 안 봤는데. 안 볼 것 같아요. 아 볼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말하지 마요. 아니요 해요. 그 이제 남자 주인공 진영이 역할이 호수인데 네네. 호수와 호수 엄마의 관계가 사실은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제 이 둘의 관계도 사실 되게 조명이 되는데 이 호수의 엄마가 호수랑 막 싸우는 장면에서 사랑이라는 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지더라도 끝까지 한 편이 돼주는 거야.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옆에서 함께 지는 게 사랑이야. 근데 이게 막 감정씬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미치게 한다는 거야 사람을. 괜찮네. 근데 이게 그냥 이 대사만 던지는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촘촘한 빌드업과 함께 그런 거 좋다. 이전에 있었던 대사들 맞아. 다 끌어와서 맞아. 딱 떡밥이야. 거기에 딱 힘을 실어줘요. 떡밥 회수 느낌. 진짜 이거는 이게 딱 다리 풀리는 대사예요. 그래서 보다 보면 그러니까 샤워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다리 그래서 풀려. 너 머리 깨 조심해. 죄송합니다. 네. 죄송.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이 괴로워도 1초 잠깐 웃으면 사라져. 그 뭐 이런 내용도 와, 있고. 그거 맞는 말 같아. 그리고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이게 사실 되게 관통하는 또 문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문장이 그냥 그런 문장이 아니다. 다 그 상황이랑 뭔가 맞아떨어지고. 맞아떨어지고 이제 미지라는 친구가 은둔형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꿈을 향해 나아가다가 그게 한 번 좌절돼서 내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무력감을 느끼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서 방에 갇혀서 스스로를 고립시킨 거죠. 2년 동안. 근데 그 상황에서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해줘요. 미지한테. 그래서 맞아요. 그 말을 이제 미지가 매일 아침마다 되뇌이게 되는 거죠. 그 이유. 그러면서 방문을 열면서 나가요. 매일매일을. 그래서 이 SNS에서 봤는데 미지의 서울은 한국의 모든 비주류와 남아있는 다정함을 위한 것 같아. 그래서 비주류는 소수라는 거지 비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은 해도 살다 보면 치이고 치여서 평균치에 못 미치면 패배자다 생각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의 삶과 그런 와중에도 다정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헌정서사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진짜. 그래서 이 미지의 서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지는 또 청년 은둔족이고 그 다른 쌍둥이 미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이고 호수는 귀가 안 들리는 장애인이고 또 노인, 한부모 가정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관계성 그리고 이런 호수자의 이야기. 근데 이게 뭐 소수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스트 그냥 난 다정함이야. 관통하는 말이 결국에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 다정함이라는 거. 맞아요. 왜냐면 그 이야기 중에 어떤 대한가족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들이 친구처럼 보이는데 가족을 잃어서 살고 있었고 근데 이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또 이제 서로에게 쓰는 편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하염없이 진짜 무너지는 거야. 맞아요. 다리가 250번 풀리는 거야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울었던 이유는 그 미지를 보면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많이 울었던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위로를 많이 얻었던 건 그 다정함과 그다음에 순간을 일단 살아내자. 그 마인드 있잖아요. 아 그래 순간순간 살고 순간순간 나는 사람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살자. 그거 말고 뭐가 더 있겠노?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너무 위로받는 느낌. 진짜 근데 맞아. 진짜 best drama ever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젤 씨 및 안 본 고객님들은 꼭 봐주시기 바라고. 왜냐면은 그 감각적으로 되게 쾌감 있는 게 박보영 연기가 약간 미쳤거든요. 작두고 그다음에 어머니 두 분이 나오는데 호수의 엄마, 미지 미래의 엄마. 근데 두 분 연기도 작두야 그냥 사실 굿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잘해. 굿드라마. 연기 굿. 네. 연기 굿. 박진영 씨도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네,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호감이고 그 캐릭터 자체가 너무 호감이에요. 이 드라마가 저는 사실은 나의 해방일지 같은 류의 슬픈 드라마는 안 봐요. 제 인간 자체가 슬픈데 내가 왜 슬픈 드라마를 봐야 슬픔인데. 근데 미지의 서울은 그렇진 않아요. 힘을 많이 얻어요. 그래서 미지의 서울은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주말에 한번 정주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바로 미지의 서울은 안 보지만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 지구 오락실 3입니다. 사실 뭐 시즌 3나 돼서 왜 또 가져왔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네. 지구 오락실은 좀 대체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시즌 3에서는 또 아부다비와 포르투갈에서 펼쳐지는 세 번째 대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되게 이색적인 뭐 아부다비 같은 곳도 가고 하는 만큼 그런 미션에서 주어지는 음식들 또한 굉장히 스페셜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이 PD님들이 시청률에 좀 연연하지 말자. 우리 그냥 토크나 그냥 재밌는 부분들 다 내보내자라는 그런 기조를 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회차의 러닝타임이 평균 2시간에 육박할 진짜 정도로 기네요. 굉장히 긴데 그 이유는 이제 이 나영석 PD의 판단에는 어차피 현 시대의 시청자들은 각자 재밌는 부분을 잘라서 짧게 공유하기 때문에 알아서 발굴을 잘 해줄 것이다. 뭐 그런 취지가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고 저도 사실 풀 버전을 보진 않고 거의 다 이제 유튜브에 있는 클립들이나 쇼츠 이런 걸로 봤는데 결과적으로 시청률은 높지 않았으나 저는 너무나 재밌었다. 특히 이 여름에 집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누워서 깔깔거리는 그 행복. 그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저항을 못해요. 웃음이 나오는 걸 저항을 못해. 맞아. 그리고 저는 또 지구 오락실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함을 많이 느끼는 것이 예전에야 뭐 무한걸스 이런 것들 한창 제작됐을 때가 있었지만 그게 벌써 2000년대 중반이고 그 이후에 거의 20년 동안 남성 중심 리얼리티가 판을 치고 그 난무하는 난무했고 어디에나 있다. 옷겜도 난무하고 남성 예능도 난무했고 어디에나 있었지만 그 후에는 또 갑자기 관찰 예능 시대가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적당히 네. 무난한 그런 관찰 예능들 진짜 있었는데 너무 무난했어. 너무 관찰 무난하고 예능들은. 무난 타인의 삶 그런 시대가 펼쳐졌다가 또 지구 오락실이 시즌 3까지 나름 성행을 한 거잖아요. 그쵸. 참 너무 소중하다. 그리고 신서유기랑 비교하는 그런 댓글들도 많이 보이는데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약간 출연자들이 서로 까거나 좀 매기거나 뭐 배신하고 이런 것들이 나름의 재미였다면 또 여자 멤버들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대, 단합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안 지워져도 디지털 디톡스를 하면서도 서로 챗GPT가 되어주고 막 슈퍼볼 리한나를 따라하고 하면서 정말 그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 자체가 너무 무작정 힐링이 됐어요. 무작정 힐링. 진짜 걸스나잇 같잖아요. 그 맞아. 보면은. 매일매일 걸스나잇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 넷이서 서로에게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막 차에서 얘기했다고 잠깐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를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차에서 그런 얘기를 한창 나누다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들의 관계가 진짜 진정성 있구나라는 느껴지면서 우리 5의 관계가 되잖아요 또. 나까지. 진짜 과하다. 5이 누군가 생각하고 나는 있었어. 여기 3명 말고 나도 누가 더 여기 있노? 껴주는 줄 알고 그냥 혼자 끼신 거네요. 지락실 저 혼자 멤버에. 꼈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힐링이 진짜 있다. 저는 동감합니다. 나도 거기에 들어간 듯한.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전 또 엠넷 예능 Street Woman Fighter 시즌 3 스월파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스월파는 이제 스우파 1의 리더들이 뭉친 팀 코리아 맘잡이 있고요. 리에하타가 수장으로 있는 팀 재팬 RH 도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사카에 또 스트릿 또 출신 댄서들이 또 모인 오사카 오조 갱이 있고요. And then 로얄 패밀리 말만 들어도 딱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옛날 로얄 패밀리의 또 축이었던 그 빨간머리 카에야 언니가 좀 이끄는 팀 오스트레일리아 AG 스쿼드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미국의 정통 힙합 본토의 힙합을 또 보여주는 모티브라는 그룹의 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탈락이 2크루가 되었어요. 첫 번째 탈락이 로얄 패밀리, 두 번째 탈락이 RH 도쿄가 됐습니다. 로얄 패밀리가 첫 번째로 떨어졌구나. 네, 아주 슬픕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뭐 엠넷에 사실 장난질하는 그런 편집 있잖아요. 이거
얘기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 외국인들 데려와서 이 쪽팔리게 뭐 하시냐, 이 코리안 더티 편집을 보여줘가지고 결국에는 이 크루가 떨어지기 전에 약간 이 사람들에 대한 최대한 악편을 좀 보내는 면이 있는 거지. 왜 그럴까, 리아타 진짜? 쌤. 또 그렇고 사실 로얄 패밀리도 되게 약간 너무 산만한 MG 같은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너무 편집을 많이 해서 보여준다든지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메가크룬 미션이 또 역대급으로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특히 범접 팀 코리아의 조회수가 1000만 회가 넘었어요. 대박인 거 1000만 회요? 아닌가요? 1000만 회가 넘었고 그리고 이 투표하는 한 5일의 기간 동안 계속 임급동 1위였다고 하더라고요.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SNS들이 다 와서 이거 너무 국가 문화유산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 정도였는데 저도 좀 너무 소름 돋긴 했어요. 범접의 무대가 저 그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도파민이 지려서. 네. 공개된 날만 한 10번 본 것 같고 다음 날도 보게 되고 맞아요. 본방 할 때 또 보고 맞아요. 어떤 리액션을 할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보고. 사실 이번에 메가크루 미션은 자신의 본고장으로 들어가서 국가적 아이덴티티를 좀 담는 게 과제였는데 이제 로얄 패밀리 떨어졌으니까 5 크루의 그런 영상들이 전 사실 다 되게 재밌고 좋게 봤어요. 그리고 범접이랑 또 다르게 모티브 네. 미국에 지금 분열된 상황을 또 힙합이라는 정신이랑 연결해서 이야기한 것이 맞아요. 굉장히 또 인상 깊었단 말이죠. 미국의 정체성은 다양성이다라는 그 주제였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나오고 어린아이도 나오고 그렇죠. 굉장히 그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이상한 제도예요. 뭐 세미파이널 같은 게 생겨가지고 지금 네 팀이서 뭐 조회수 경쟁을 또 하고 있고 이러면 또 한 팀은 그 자동 탈락이고 뭐 결승을 가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조금 도파민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전 열심히 또 girls, 또 bunch of girls가 나오니까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다 언니가 많이 그립더라고요. 옛 사랑이. 메가크루에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만 그거를 받고 또 바다 언니가 해준 에코 챌린지. 너무 잘한다. 진짜 특이해요. 진짜 악계다 악계. 너무 잘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스월파라는 게 물론 뭐 다 좋죠. 오조갱도 제가 좋아할 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뽕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뽕 조장용이야. 이 스월파가 맞아, 사실은. 맞아. 범접을 응원하게 되더라.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는 좀 되게 잘 크루를 뽑았다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원픽보다 다 좀 애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콘서트 가려고요. 오 갑자기 제 자리가 있다면? 아니 잠깐만. 저 슈퍼 원 때도 갔어요. 운이님. 네? 뭐 배우신다면서요? 스월파 보고 힙합 배우신다고 힙합 했잖아요. 클래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갔다 오셨어요? 했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마침 영상 보여줄게요. 근데 좀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힘들어요. 보여주세요. 안 돼요. 진짜 힘들었다. 그러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 너무 간단한 건데. 그래서 쿄카의 저런 무브는 엄청난 수련과 연습이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저런 댄서들의 저런 무브들은 배틀 같은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엄지윤님의 엄지훈남 컨텐츠가 최근 핫한데요. 네. 비백이 사랑하는 또 인류학자 컨텐츠죠. 훈남 셰프 엄지훈으로 변신한 코미디언 엄지윤님입니다. 진짜 기괴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유튜브에. 어느 날 잘생긴 남자가 유튜브도 합니다. 말도 꽤 합니다라는 썸네일을 가진. 진짜 미친 여자 같아. 너무 웃겨. 저 말이 너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 사실은 그 혐오가 혐오감이 있었는데 뭔가 뭐지? 다시 한번 봤어요. 내 알고리즘에 이런 게 뜰 리 없다. 그래서 봤는데 엄지윤님이어서 깔깔깔 웃고 이제 비백 계정에 비백 단톡에 공유를 했는데 제가 영상만 보냈더니 운이님이 클릭하기도 싫어 막 이러면서 저한테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윤이야 했더니 자아도취 남인 줄 알았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허우대가 좀 좋고 옷을 댄디하게 입으시는 어떤 훈남 애티튜드를 가진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훈남이 아니라 훈남의 그 애티튜드. 애티튜드가 있는 맞아. 그 남성분들을 따라하는 콘텐츠인데 영상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좀 있습니다. 뭔데요? 이제 엄지훈님이 네. 요리사세요. 네. 파스타라고 안 하시고 좀 이렇게 파스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이 파스타를 해가지고 맛을 보게 해주는 장면이 네. 맞아 맞아. 여자 스태프들은 맛보실래요? 이렇게 먹여주고 네. 뜨거워하니까 손도 막 막 밑에 대주고. 막 여기다 여기다 뱉으세요. 손에다 뱉으세요. 이렇게 하고 저처럼 이렇게 방정맞게 말하지 않아요. 엄지윤 씨처럼 못해가지고 그냥 손에다 뱉게 하고 근데 남자 스텝이 옆에서 그 너무 전형적으로 형 저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릇 따로 드려야겠다. 이런 식의 그 맞아. 알아서 하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너무 뭔지 알겠죠? 그 애티튜드. 그런 게 진짜 사실은 미묘한데 너무 엄지윤 씨가 잘 따라해. 그러니까 그걸 맞아. 캐치를 어떻게 하냐. 약간 손으로 약간 입 가리고 웃는다든지 어. 특유의 쪼. 웃을 때 약간 손에 이렇게. 한껏 벌려가지고 손가락 얼굴을 뒤덮게. 아니 그리고 얼굴도 약간 애매하게 훈훈한 게 너무 닮았어. 맞아. 그래서 댓글도 애매하게 잘생긴 남자가 잘생긴 거 아는데 모르는 척할 때 그 미묘한 꼴값스러운 표정을 개 잘 따라. 이게 배대시고요. 주위에서 훈훈하다 칭찬 좀 해주면 초고도 비만돼서 거들먹거리는 놈을 왜 이렇게 잘 표현하신? 자초고도 비만이라. 자아 비만이라는 네. 단어가 참. 이런 댓글들이 배댓을 이루었고요. 지금까지 비백이 다룬 개그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주현영님의 주기자, 이수진님의 제이미맘 여러 가지 인류학자 콘텐츠들을 저희가 되게 환호했지만 네. 이렇게 성별을 리버스해서 조롱하는 콘텐츠는 또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반가웠고 네. 저희가 그때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콘텐츠가 필요하다. 남자를 맞아요. 조롱하는 콘텐츠는 없다. 그 얘기를 되게 심도 있게 했었는데 네. 들은 것 같아요. 들으신 거 아닐까? 네. 지은 씨가.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또 다른 남성상을 또 조롱해주면 어떨까. 네, 그렇죠. 네. 앞으로도 더 재밌게 만들어 주시고 기대하겠다는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오징어 게임이 드디어 파이널 시즌을 내면서 드디어 저리 가라 마지막 마지막 시즌을 냈는데요. 저도 아무래도 너무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오징어 게임을 또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에 그 그쵸. 나온 중에 다 봤습니다. 헐. 저의 개인적인 별점은 1점이에요. 1점. 네, 많이 네. 줬다. 그래도 0점은 아니다. 1점부터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최저점이다 어쨌든. 네, 무튼 최저점이라는 건데요. 사실 뭐 대중들의 평가도 좀 호불호가 갈리지만 안 좋은 쪽이 많은 것 같고 이제 비평가들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창작물로 뭐 두세 번째 이렇게 시즌이 가려면 그걸 가치 있게 하려면 우리한테 놀라게 해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너무 1차원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한때 열광을 할리우드 리포터에서는 한때 열광을 일으켰던 넷플릭스의 큰 히트작이 실망스러운 결말로 힘겹게 마무리된다. 어떡해. 저는 이 할리우드 리포터 매체가 낸 게 되게 공감이 됐는데, 그러니까 시즌 3에서는 캐릭터를 더 풍부하게 그려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이 또 실망스럽다 얘기했고, 또 다른 매체 버라이어티에서도 게임의 반복적인 구조 다 아는 거잖아. 뭐 여기서 게임에서 죽겠지 아는 거고 새로운 캐릭터도 없어. 그럼 뭐 내리에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람들 힘들게 하는 고어 폭력적인 거를 의미도 없는 걸 왜 계속 만드는 거야. 진짜 자극만을 진짜. 위한.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시즌 2와 3는 이정재가 이 판을 엎고자 하는 마음인데 네. 결국 이정재가 엎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죽어요. 엔딩은. 진짜요? 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추적해왔던 이병헌 동생 있잖아요. 네. 황영사. 그러니까 이걸 엄청 막 찾으려고 해서 들어갔어. 그리고 끝이야. 오징어 게임에 들어갔다고요? 네, 오징어 게임이
끝났을 때 도착을 한 거야. 마지막 그거 끝났을 때. 한 명 남았을 때 들어갔어. 그리고 그냥 끝이 났어. 그래서 황영사의 역할을 완전 그냥 뭐야? 소비적으로 그냥 증발. 그냥 늦었다는 거네. 늦었다라기보다 그냥 뭘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의미심장하게 끝난 건가? 의미심장하지도 않아. 그리고 조유리가 네. 임산부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갑자기 5분 만에 지금 게임하는 와중에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 5분 만에 애를 낳아요. 아, 진짜 혼자 스스로? 아니, 거기 이제 할머니 캐릭터 양동근 엄마랑. 말이 되는 근데 소리를 해야지. 그 애기 때문에 양동근 엄마가 양동근을 죽여. 에? 그러니까 뭐 왜 그렇게 또 애기를 또 신성시하면서 또 막 난리 지랄 부르스를 떠는 거야. 오징어 게임에서 애 낳게 해가지고 그 애기가 결국 우승해요. 에? 우승이랑 그 애기라고.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또 그 출산 장면을 또 꼭 넣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그냥 충격을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충격 받지도 못했어. 이게 사실 상당히 잔인하잖아요. 네. 이 컨셉 자체도 너무 잔인하고 실제로 매체에 담기는 시각적인 것도 너무 잔인한데 돈에 미친 넷플릭스 리쿱을 해야 되니까 마케팅을 졸라 세게 때려. 네. 그러니까 모든 곳에 콜라보 제품들이 있고 어제 술 마시러 갔는데 소주병에 영희가 그려져 있더라고. 와. 그리고 이 릴리즈된 주말에 광화문에서 이 관련된 또 행사를 했어요. 맞아요. 애기들도 다 오는 그 광화문에. 도로 통제 다 하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약간 안전 이슈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잘된 IP라는 것도 알겠고 전 세계 탑 1위에요. 모든 국가에서 거의. 그 정도인 것도 알겠는데 생각 좀 하고 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즌 1이 나왔다. 차라리 시즌 1에서 엔딩을 했었어요. 맞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선 성기훈이 복수하러 들어간다는 설정 자체가 너무 모순이어가지고 그냥 거기서부터 모든 모순이 시작돼.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판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고 그게 이제 데이비드 핀처가 만든다는 소문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케이트 블란쳇이 딱 찌맨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고편으로 전락한 건가? 그러니까 케이트 블란쳇 거기 왜 나와서 딱 왜 쪽을 왜 넣어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하여튼 1점입니다. 그만 만드세요 오징어 게임 이제. 그만하세요. 다음 소식 넘어가 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좀 즐거운 소식인데요.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헌이라고 하죠. 2025년 6월 20일에 공개된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미국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좀 이렇게 더 포장을 하자면 뮤지컬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네. 노래가 되게 주요한 요소이고 특히 한국의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하는 최초의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입니다. 11일 연속 넷플릭스 영화 부분에 글로벌 1위를 했어요.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네네. 글로벌 1위를 계속하고 OST 앨범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진입을 했다고 하네요. 와우. 노래가 좋더라고요. 노래가 진짜 너무 좋아요. 그 영화의 제목과 컨셉처럼 이 전반적으로 다 K-팝 기반으로 했고 한국인이 들어도 K-팝, 외국인이 들어도 K-팝. 타이틀곡이 Take Down이라는 노래인데 네. Take Down이 악령을 테이크 다운 시키겠다 이런 노래거든요. 그 트와이스 정연지, 효채영 씨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전반적인 줄기를 보자면 일단은 헌트릭스라는 걸그룹 3인조 걸그룹이 나가요. 네. 이들은 알고 보니 무당인 거야. 네? 쿠젤이. 무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령을 퇴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걸 위해서 아이돌은 수단으로 데뷔한 데몬 헌터 쓴 거네 걔네들이. 그렇죠. 데몬 헌터스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치하는 악령도 있겠죠. 데몬. 데몬들이 사자 보이즈. 사자 보이즈. 저승 사자 보이즈입니다. 아. 저승이 괄호 쳐져 있는. 그래서 이 무당과 악령이 싸우는 전반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연예인 팔자가 무당 팔자랑 한 끗 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무당들이 탤런트가 엄청 많아서 신들린 연애 이런 것도 잘 되는 거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캐대언의 큰 세계관도 콘서트 자체가 팬들이 모여 있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다 같이 뛰는 그 모습이 사실상 거대한 굿판이다. 라는 설정이거든요. 네네. 진짜예요. 이번 주에 봐야겠다. 그래서 그 데몬 헌터스, 네. 헌트릭스 친구들이 인간 세계와 악령 세계 사이에 있는 문인 혼문을 닫아서 네. 혼문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걸 인간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게 목표예요. 근데 사자보이즈가 원래는 아이돌이 아니었는데 쟤네가 네. 너무 잘하니까 네. 우리도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프로모션 해야 되는 프로모션 거지. 해야 데몬 된다. 프로모션. 우리의 영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사자보이즈로 가서 이 사람들 홀려가지고 영혼을 뺏어오자라고 한 거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 막 빠져들어요. 노래가 이번 주말에 저 무조건 볼게요. 근데 가장 재밌었던 건 모든 감탄사와 이름 이런 게 영문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준이야, 예를 들어 네. 민준 이게 아니라 네. 민준 이렇게 라면도 라면 하지 않고 라면, 김밥. 그리고 막 저희가 할 때 와 아이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감탄사를 다 한국식으로 썼더라고요. fuck 이게 아니라. 네. 와우 이런 거 아니라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 보면서. 좋다. 전 꼭 볼게요. 네. 흐름에 탑승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회 부문인데요.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 진짜 이슈가 이슈입니다.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Love Bug. 사랑의 벌레. 자, 많은 분들이 고통받아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러브버그 알고 보면 괜찮을 수도 있다 생각으로 저는 소개를 드릴게요. 러브버그라 불리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가 잠깐만. 여러분, 희망적인 소식. 7월 중순이면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덜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 며칠 확실히 전보다. 덜 보입니다. 네. 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4년째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며 혐오감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민원이 9,296건 접수되었습니다. 뭐라고 근데 쓰는 거야 민원이? 러브버그 때문에 너무 또 힘들다. 그걸 모르겠어. 너무 많아요. 뭐 이런 건지. 2015년 인천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에 2022년에 이제 서울시 은평구, 경기 고양시 같은 서북부 지역에서 대량 출몰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현재는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와 인근 경기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이 지방에 관한 에피소드를 냈던 것처럼 지방이 참 청정한 구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찾아보다가 인천 계양산 사진을 봤어요. 정말 보지 않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 안 보고 싶었는데 그냥 이게 릴스 짓 하다가 이게 손가락이 릴스짓. 릴스짓 너무 웃기다. 저는 러브버그에게 이제 호감까지도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 좀 힘들었다. 왜 호감을 가지게 되셨어요? 왜냐? 지금 나옵니다. 대공개. 이 러브버그는 저희가 보는 건 이제 성충이에요. 네. 성충이 일주일 정도 살다가 알을 낳고 죽어요. 너무 짧아. 근데 그 전에 성충이 되기 전에 애벌레는 낙엽 쌓인 토양에서 부패한 낙엽이나 그 유기물들을 분해하는 지렁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흙을 이렇게 그래서 똥똥 다니면서. 이쯤인가? 그리고 성충은 또 꽃이 잘 유인돼가지고 화분을 매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생태계에서는 익충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대량 출몰해서 혐오감이 드냐? 그 산지가 우선은 이런 러브버그가 굉장히 생활하기 좋은 산림지대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 러브버그가 중국 칭다오 지역에서 유입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외에서 새롭게 생물이 유입이 되면 기존 생물들이 얘가 먹을 거구나라고 인식하고 먹기까지 그 시간이 걸린대요. 낯설어 이렇게 하는 거죠? 낯설어서 약간 쟤 먹어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상태인 거지.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데 천적이 없으니까 폭발적으로 막 증가를 하는 그런 사태를 저희가 겪은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는 참새나 까치나 거미나 사마귀가 열심히 또 잡아먹기 시작하는 현상을 참새가 먹는 영상 봤어요. 참새 선생님들 그건 또 왜 봤어? 엄늘이 너는 릴스지 때문에 내 엄지가 홉 이렇게 먹어요? 여튼 열심히 지금 먹어주고 있으니까 많이 사라져. Go 참새! Go 참새! 참새 화이팅!
이렇게 저희도 여러 가지 소식으로 가져왔는데요. 고유한 문화 뉴스만의 코너 속의 코너 바로 추천템 코너입니다. 짜라라라랑 코자. 안녕하세요. 제가 요새 소비를 정말 안 했어요. 돌아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산 것이 있다. 바로 뭐냐? 피칸 정과입니다. 오. 그런데 이 피칸 정과 어디 걸 사야 되냐? 제가 산 건 아르넛이라는 곳에 아르넛이라는 브랜드의 피칸 정과인데요. 이 피칸 정과가 특별한 이유. 100% 식물성 원료만 사용합니다. 오직 4가지의 원재료로 만들었는데 피칸, 해바라기 씨유, 유기농 사탕수수 비정제 설탕, 그리고 청정 바다 볶음 소금. 신안군 진짜 천일염 맛있는 거다. 100%. 근데 왜 여기 걸 먹어야 돼요, 꼭? 그러니까 이런 피칸 정과가 그냥 막 꿀에 절이거나 뭐 설탕에 절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진짜 유기농 사탕수수로만 코팅을 했다는 거예요. 비정제 설탕으로. 그래서 비교적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고 첨가물이 없다. 화학 첨가물 없고 방부제 X, 인공 감미료 X. 제가 실제로 먹어봤을 때 이게 되게 감칠맛이 있어요. 아니 저 최근에 그 결혼식 답례품으로 이거 먹어봤거든요. 오, 진짜요? 뭔지 몰라서 이거 찾아봤더니 사진이 똑같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진짜요? 식감도 좋고 달달하고. 식감도 좋고 겉이 바삭바삭하고 달달하고. 근데 이 아픈 느낌도 없어. 그냥 이 견과류가 아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맞아. 아유. 얇게 사탕수수가 코팅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요새 또 하도 건강에 또 관심이 많으시고 건강 간식들을 좋아하시니까 뭐 사무실 간식이나 집 간식으로 놓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추천 것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이거 근데 사면 하루에 다 먹을 것 같아서 그럴 수도 걱정돼요. 있어요. 그래서 메이님은 소량으로 사세요. 배송비가 더 들어도. 그냥 하루에 진짜 다 입에 다 넣을 것 같아. 누가 안 말리면. 오케이. 또 마지막으로 추천곡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추천곡 하나 해주시죠, 메이씨. 제가 드릴 추천곡은요. 제가 최근에 케이팝을 안 들은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예. 근데 이 케이팝 스타일의 맛을 다시 본 게 바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자보이즈 분들이 부르시는 소다팝. 소다팝? 사자보이즈의 소다팝? 소다팝 무시하시네. 진짜 짜증나게 뭔지 오늘 먼저 메이랑 저랑 마주쳤어요. 거기서. 근데 문이 안 열려서 녹음실 문이 안 열려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진짜 협소한 공간에서 내 눈앞에서 소다팝을 계속 주는 거야. 물 마시고 있는데 토할 뻔했어. 토할 뻔? 그러니까 뿜을 뻔했다고 물을. 다행이다. 제가 그때 딱 마침 다 봤어요. 왜냐면 오늘 녹음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너무 중독적인 거예요. 소다팝? 이름이 너무 안 사실은 땡겨. 사자보이즈 분들이 악령이에요. 너무 세계관에 경계해야 몰입하셨어. 된다고요. 근데 소다팝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영혼 빨리겠다. 사자보이즈한테 지금. 빨렸어. 사자보이즈. 오케이. 사자보이즈의 소다팝. 또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면서 저희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만나실 수 있는 곳은요. 유튜브,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5군데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아윌 비백.